미국이 멈췄습니다. 수천억짜리 거대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 기술자들이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기를 나눠줄 특수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2주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독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2주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회의실에서 코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유럽도 못하는데요? 하지만 독일이 12주 걸린다던 그 일을 한국은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긴급 회의실에서 터진 그 절규.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입니다. 27년 동안 전 세계 전력망만 분석해온 영국 출신 전문가죠. 발전소 폭발도 봤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한복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은 미국 최대 AI 센터였죠.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첫날, 단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라면 기계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인공지능 두뇌를 수만 개나 모아놨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니 완전한 시체나 다름없었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기를 나눠줄 장비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각 방마다 나눠주는 두꺼비 집이 있어야 하죠. 그게 없었던 겁니다. 최고급 자동차를 사놓고 시동 열쇠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개장 첫날의 말입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하루 지나면 50억입니다. 이틀이면 100억입니다. 일주일이면 350억이 그냥 사라집니다. 시간은 단 2주뿐이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백발의 임원들이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1위 회사 12주 걸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측 답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세계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완전한 배짱 장사였습니다. 일본 최대 업체 14주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국 현지 업체는 재고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임원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12주 동안 수천억을 공중에 날리자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은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곳이 숫자가 다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대부분이 12주, 14주인데 한 곳만 2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세계 1위 기업들이 12주라는데 2주라고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옆에 작게 적힌 두 글자. 대한민국.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7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는데 한국이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납기 예상 2주. 못하겠지. 현실을 모르는 작은 회사겠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주, 14주, 그리고 단 2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2주.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2주,
하지만 더 무거운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입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 국제전력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세계 곳곳의 위기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본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력 장비 시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 유럽 4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80%를 꽉 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정의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AI 센터에서 전기가 단 1초만 끊겨도 수만 대 서버가 동시에 멈춥니다. 그 순간 증발하는 돈이 수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 가장 유명한 유럽산만 고집했습니다. 비싸도 좋으니 사고만 안 나게 해달라. 이게 전 세계의 암묵적 규칙이었죠.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아예 발도 못 들입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10년 이상 써본 데이터가 있느냐?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렇게 유럽 기업들은 배를 불렸습니다. 경쟁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 AI 열풍이 터진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센터들이 우후죽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시멘트 바르면 금방 짓습니다. 컴퓨터도 돈만 주면 공장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전기 분배 장비였습니다.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 IT 기업 임원들이 독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으로 수백억 주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은 부르는 대로 주겠습니다. 웃돈을 30%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정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곤란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웃돈을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12주 기다리십시오. 싫으시면 계약 취소하시든가요? 완벽한 갑질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를 쥐고 있는 유럽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붉은 긴급 도장이 찍힌 서류가 산더미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그 거대한 센터도 똑같았습니다. 2주 뒤에 전기를 넣어야 하는데 장비는 조립도 안 됐습니다. 담당 임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에 싣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일 담당자는 화상회의 너머로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부품이 모자랍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미국 임원은 화를 못 이겨 서류를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프랑스에도 연락했습니다.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스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주문량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주문은 받기 어렵습니다.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막혔다고. 단순히 물건이 늦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병목 현상을 뚫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천재들이 모여서 인류 미래를 만들었는데 그걸 켤 스위치를 구하지 못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대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까 스쳐 지나간 그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유럽 거인들이 배짱 튕기며 12주를 부를 때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나라의 작은 글씨, 대한민국, 그리고 2주,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대답을 내놓은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기 위해서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까 회의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명 회사의 납품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12주,
스위스 14주, 프랑스 15주. 모든 숫자가 똑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납기 2주. 저는 그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100% 오타다. 처음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세계 최고 독일 회사도 1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가 2주 만에 해낸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장 한국 측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의 거짓말을 들춰내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한국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초상집인데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2주라는 거 오타 아닙니까? 제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미국 최대 AI 센터가 걸린 일입니다. 수천억이 공중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장난을 치면 큰일 납니다. 독일 1위 기업도 12주가 걸린다는데 당신들이 2주 만에 한다고요? 그 다음 한국 담당자의 대답이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습니다. 독일 회사들은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품을 사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2주가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품을 다 만들어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주문이 떨어지면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해서 바로 배에 싣습니다. 그래서 2주면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출발시킬 수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배짱을 튕기며 기다리기 싫으면 말라고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야 느릿느릿 움직이는 낡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의는 속도만 빠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단 1초만 끊겨도 수천억이 날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한국 기업이 과거에 납품했던 기록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면 분명히 고장이 났을 것이다. 그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파고들수록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수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 한국 장비를 몰래 쓰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정전사고도 겪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멈춘 적도, 불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한국 맛을 본 기업들은 2번 다시 비싸고 느린 유럽 제품을 찾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국에만 계속 추가 주문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유럽 거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 기업의 서류를 전부 뽑았습니다. 붉은 펜으로 2주라는 글자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갑질을 하던 유럽 기업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미국 임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뛰쳐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만 가득했습니다. 정말 독일의 무릎을 꿇고 12주를 기다려야 하나? 미국 최고 기업이 이렇게 끌려다녀야 합니까? 엘리트 임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탄식을 내뱉고 있었죠. 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서류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모두의 퀭한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2주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독일한테 사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2주 만에 완벽하게 해결해 줄 곳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름.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굴욕에서 방역으로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거든요. 한국이요? 검증도 안 된 곳에 수천억짜리를 맡기자는 겁니까?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검증도 안 된 곳에 수천억짜리를 맡기자는 겁니까?
회의실 한쪽에서 터진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발언한 사람은 백발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죠. 그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전력 장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수천억이 걸린 최첨단 센터에서 실험을 하자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반대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스위스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심장과도 같은 전력 설비를 한 번도 안 써본 나라에 맡긴다는 것. 솔직히 제 경험도 그건 미친 짓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서류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12주면 4천억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독일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몰래 한국 장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다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 번 써본 기업들은 전부 다시 주문을 넣었다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당장 배에 물건을 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도 팔짱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왕 노릇을 해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수천억을 날려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기업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두꺼운 불신의 벽을 단번에 허물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안정이냐 속도냐. 결단의 시간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최고 책임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게감 있는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한테 끌려다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12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2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는 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계약 즉시 파기. 모든 손해는 한국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가혹한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한국 회사는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즉시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가혹한 조건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일 줄 알았습니다. 잠깐이라도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동의합니다. 당장 진행하시죠.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기술에 대한 자신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2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텍사스의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처음으로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이 독점하던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거대한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금을 낸 건 세계 최강 미국도 기술 강국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한 선택, 그 도박의 카드를 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최고 책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계약 완전 확정 전에 먼저 500억 물량부터 당장 발주하십시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한 계약은 수백 번 검토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약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00억을 먼저 던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50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테스트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믿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50억씩 날아가는 상황에서 원칙을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전력장비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전문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도 안 끝났는데 500억 선주문이라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국 회사한테요. 베테랑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이 업계 전체에 퍼졌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500억짜리를 감당하겠어? 납기 못 맞추면 망하는 거지. 두고 보면 알아. 독일 1위 기업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놓고 비웃더군요. 미국이 많이 급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장비를 메인 센터에 쓴다고요? 얼마 못 가서 전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2주 만에 납품한다는 것도 전혀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00억 선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주문을 받으면 그때부터 부품을 사 모으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주문을 예측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읽은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텍사스 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센터 정문 앞에 거대한 트럭 행렬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을 덮던 천이 걷혔습니다. 완벽하게 조립된 장비들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부품 누락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도착한 겁니다. 미국 임원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역시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장비는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어떤 표정일까? 그 여유롭게 코웃음 치던 얼굴들이 지금쯤 굳어 있겠죠.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비가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장비에 전기를 넣는 순간이 진짜 승부였습니다. 0.1초의 오차라도 생기면 수천억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수만 대 서버가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산 장비가 이 거대한 심장 박동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현장에 무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산 장비에 전기를 넣는 날이었습니다. 텍사스 센터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명이 바쁘게 오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한국산 장비가 센터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른 팔뚝보다 굵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이제 이 장비가 수만 대 서버로 전기를 뿜어낼 겁니다. 수천억의 운명이 이 네모난 철제 박스 하나에 달린 셈이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버 수만 대가 동시에 꺼집니다. 최악의 경우 장비 자체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끝납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 배짱을 튕기던 독일 기업들이 비웃겠죠? 거 봐라. 검증도 안 된 한국산을 쓰더니 우리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다시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메인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손이 스위치에 닿았습니다. 딸깍! 그 짧은 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전류가 한국산 장비를 강타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가 수만 개의 길로 쪼개져 서버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모든 게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만 대의 컴퓨터 펜이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공지능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전압이 튀는 곳이 있는지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래프는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수만 볼트의 전기를 수만 개로 쪼개주는데 오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수치가 단번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 있던 미국 수석 엔지니어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독일제 최고급 장비도 처음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잡으려고 며칠씩 밤을 새워야 했죠. 그런데 이 한국산 장비는 전기가 들어가자마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사람이 화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빨간불이 켜지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등바디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장 긴장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을 봤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경이로움으로, 불신에서 인정으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몇 주 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석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화면 속 완벽한 직선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장비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지금도 묵묵히 다음 장비를 만들고 있겠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 그게 제가 느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 성공이 전 세계 전력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밤사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봐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완벽한 직선 그래프만 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독일 최고급 장비 데이터와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독일제는 처음 가동할 때 미세한 전압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틀 밤을 새워서 수치를 잡아야 했죠. 그런데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전기가 들어간 첫 순간부터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며칠 전까지 한국을 맹렬히 반대하던 수석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거만하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콜먼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만 믿어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현장 엔지니어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 장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장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설계 방식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독일 1위 기업의 수석 담당자였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12주 기다리십시오. 싫으시면 말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던 바로 그자였죠. 콜메온 씨,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텍사스에서 한국 장비가 정말로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직접 보셨으면 믿으셨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독일 최고급보다 훨씬 완벽하더군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추가 물량이 필요하시면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생산 라인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무시하고 갑질을 해대더니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며 빌어대는 꼴이라니요.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국 장비 데이터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력 장비를 고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국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이름값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된 유럽의 전통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이 AI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한국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 텍사스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떠들 시간에 준비했던 겁니다. 유럽이 배짱을 튕기던 그 시간에 묵묵히 칼을 갈았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텍사스 AI 센터의 완벽한 성공 소식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 독일도 못한 걸?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수만 대의 서버.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한테 끌려다니던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콜먼 씨, 한국 회사 연락처 당장 주십시오. 우리도 기존 독일 계약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12주 기다려라며 배짱을 튕기던 독일 기업들. 그들의 오만함이 드디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건 독일 1위 기업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무시하던 바로 그놈이었죠. 콜메온 씨, 제발 계약 파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엔 납기를 10주로 줄여보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2주 만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당신들 물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절망적인 침묵만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갑질을 일삼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철저한 을로 전락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다음 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미국 본토 심장부에 거대한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텍사스와 유타주 한복판의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생산 기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직접 그 건설 현장에 가봤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를 짓는 것 같았죠. 한국 담당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납기가 2주에서 3일로 줄어듭니다. 3일이라고요? 유럽이 아직도 12주를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3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시장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세계 최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도 전부 한국산으로 바꿔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따랐습니다.
기존 유럽 계약 파기하고 당장 한국산 쓰겠습니다. 아마존, 메타, 애플까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기업들이 자신의 심장부를 한국에 통째로 맡긴 겁니다. 유럽 중심이었던 거대한 공급망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세상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맞춰 따라올 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글로벌 공급망 명단의 맨 꼭대기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납품 업체가 아닙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텍사스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거대한 폭풍을 준비했던 걸까? 유럽의 거인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배짱을 튕기던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무섭게 미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떠드는데 시간을 쓸 때 그들은 완벽을 준비했습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앤드류 콜먼입니다. 평생 전 세계의 전력망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기술이 앞서고 누가 더 강한지 수없이 판단해왔죠. 하지만 그날 텍사스에서의 기적 이후 제 머릿속에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AI 시대는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인공지능을 버티게 하고 숨쉬게 하는 건 결국 전력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인류 최고의 두뇌도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전력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텍사스 그 거대한 센터는 오늘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장비가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닙니다. 전기가 없어 멈춰버릴 뻔했던 전 세계 AI 시대를 한국이 살려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대한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떠올릴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